저는 국제교류랑 해외 공연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천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주로 한국 음악 단체들을 해외 소개하고 그리고 공연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지 두드려 보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서울 뮤직위크라는 음악 마켓을 운영해서 한국 뮤지션들 해외에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함께하고 있는 단체가 대중음악 분야, 특히 K-팝 분야를 제외한 전 장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음악, 창작국악, 재즈, 인디 뮤지션 뭐 이렇게 장르마다 범주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처음에 모든 공공기관, 예술가, 저희 같은 이제 같이 저변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당황했었던 상황이어서 처음에 다들 확실히 조금 어려워했어요. 금방 풀리겠지 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7월, 8월까지만 해도 곧 투어가 되겠지 생각하고 하반기 투어를 다 잡아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것들이 영상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시는 프로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빨리 풀려라, 빨리 풀리면 이런 영상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실 예술 작품도 거래 물건이잖아요. 물건이고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K-팝뿐만 아니라 다른 전 장르에서도 이제 공연 영상의 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아직 영상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만들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나 그리고 들어가는 인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고, 하다못해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준 영상 제작 사업도 수익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차도 기관마다 조금씩 생각이 달라요.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공연이랑 영상 콘텐츠는 확실히 다릅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연 영상들을 어떻게 하면 거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주로 지금까지 해왔던 영역은 아트마켓의 영역이었거든요. 예술 작품들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찾아보니까 영상 마켓도 있거든요. 영상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고요, 당연히. 외국에는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려 보니까 확실히 거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트마켓을 처음에 시작했을 땐 보부상이었거든요.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서 일단 풀고 팔아보자 라고 두들기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영상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훨씬 더 예전보다 좋은 상황이 있다면 비대면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되고요. 시간을 들여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고요. 영상 퀄리티만 좋다면, 그리고 퀄리티와 더불어서 유통의 가능성을 가진 영상이라면 얼마든지 컨택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아졌고요. 이건 이제 아트마켓의 정체성의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철저히 대면 쇼케이스였어요. 지금도 함께 일했던 또는 1년 해외 음악 마켓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만나는 동료들이 있죠. 제 입장에서는. 있는데 대부분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세요. 정말 나이가 있으신 분들 70대 분도 계시고요. 축제 감독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야, 음악은 봐야 알지 영상 봐서 몰라 이랬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영상을 보세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건 이건 거예요. 영상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아.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어느 분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내도 괜찮아. 대신에 날 걸 씌워야 돼. 라는 부분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 분야 같은 경우는 편집이나 후반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버더빙하고 보컬이 피치가 맞으면 피치도 수정할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의심을 해요. 아, 얘네들 편집 너무 많이 했다. 무대에 올려놨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겠는데? 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쇼케이스에 공모하기 위한 영상과 그리고 우리 작품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영상은 철저히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다들 그렇게 경험이 없으신 부분일 수도 있고 생각이 없으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모션 영상과 프로모터들을 위한 영상은 다른 거예요. 이 프로모션은 일반 대중들에게 티켓팅을 돕기 위한 영상이고, 이 영상은 우리 작품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인 거죠. 새벽 2시 영동 빌라 401호엔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요 두 개 자체가 구분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만들고 하는 영상은 작품으로서의 영상인 거죠. Someone do me a favor and pour me some Jaeger and I'll grab my guitar and play. 지금 세 가지가 목적이 사실상 다른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구분이 지금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힘든 상황이고, 내년 이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맛을 보았어요. 기획자들, 아, 영상을 통해서 작품을 다진해 볼 수 있구나. 분명히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영상을 통한 쇼케이스 시장은 분명히 살아 있을 거고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구입하시는 프리젠터들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영상이 대중들에게 좋은 영상을 좋아하시는 프리젠터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술성을 추구하시는 프리젠터가 있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티켓팅이 조금 더 중요해, 그래서 티켓팅이 잘 되는 단체를 섭외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그 프리젠터에게 얘기를 할 때는 대중성이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을 거고요. 예술 작품성을 추구하는 프리젠터가 있다면 우리 단체의 특징과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성, 특히 다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Vem que a batucada tá quente, a gente é de firmar. O samba chegou diferente, agora é pra ficar. Vem que a batucada tá quente, a gente. 이 두 차이인데 프리젠터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시장을 분명히 파악하고 영상을 언제 제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장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져서 진도가 나간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이 단체가 참 좋아서 우리 그 팀을 초청해야 되겠어 라고 거꾸로 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현재까지 음악 단체들이 영상 마켓 가서 영상을 홍보하고 한 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례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해보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가능성이 참 넓은 게 유럽의 케이블 TV 시장 같은 경우는 쿼터제가 있어요. 몇 %의 해외에 있는 다큐를 틀어줘야 된다. 그럼 사실 작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시아의 특히 단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단체들이, 예술단체들이 그 시장을 두드려 본 케이스가 있는가 라고 냉정하게 물어본다면 제가 보기엔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현재까지 영상으로서 해외에서 주목을 받은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분명히 해외에 있는 프리젠터들이 영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정보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날치 같은 케이스는 우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질 젖이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한 마련. 2년 전에 포르투갈 한 감독님부터 연락받았었어요. 네이버 온스테이지 영상을 보고 이 팀 뭐니? 괜찮다? 너 이 팀 알아? 라고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주목받기 한참 전이죠. 이 말이 뭐냐면
분명히 서치는 하고 있어요. 서치는 하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도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죠. 근데 그 단체들이 공연 시장에 뛰어들고 안 뛰어들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 시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연 영상을 상영하는 것만으로도 페이를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공연 영상을 통한 수입도 분명히 생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주 한정적이긴 해요.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공연 영상들을 유통을 대행해준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리고 공연 영상을 유통을 대행해준 그 에이전시가 영상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개최를 하기도 해요. 어떤 형식이냐면 체코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커다란 광장을 하나 빌려요. 그 광장이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을 빌려서 시청 앞에 커다란 스크린을 세우고 정말 좋은 음향 세팅을 해놓고 공연 영상을 틀어주는데 티켓팅을 합니다. 일종의 필름 페스티벌이죠. 필름 페스티벌인데 음악에 특화된 필름 페스티벌인 거죠. 이런 케이스도 충분히 있고, 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조금 잘 나간다 싶은 주목을 받는 공연자들과 계약이 돼 있어서 그 영상을 다 받아서 유통도 해주고, 그리고 그걸로 축제도 열고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이미 이 일을 20년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저희가 영상을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꼭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렇게 활성화된 영역이 아니어서요. 음악 다큐나 특히 저희 같은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찍는 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차라리 에이전시 일을 직접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조금 힘들죠. 쉽지가 않죠.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영상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차별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작품, 예를 들면 유럽에도 참 다양한 월드뮤직이나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있을 텐데, 그 장르를 물리치고 이 음악을 반드시 틀어야 되는 당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차별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술가의 의도와 다르게 촬영을 편집하시는 이제 영상 감독님의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 보통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가기보다는 영상의 완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영상 자체의 퀄리티는 높기 때문에 여러 작품과 섞어 넣으면 적어도 작품은 영상도의 완성도는 떨어지지 않아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작품만의 특별함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는 영상이라면 약간 아쉽더라도 얼마든지 틀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실제 디렉터들도 참 많이 만나봤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4D든 3D든 아니면 요즘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돌비 애트모스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작품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술가들이 영상 편집에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뭐가 차별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점이 있어야만 영상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전통 분야에서 거의 최근 10년간 가장 핫한 화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악을 대중화해야겠다라는 모토 아래 서양 악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주도권이 서양 악기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창작 국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음악의 주도권을 서양 음악에 뺏긴 것도 참 많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음악 장르를 만든다면 드럼이랑 베이스 이런 게 꼭 들어가야만 된다 라는 게 고착화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음악 평론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던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주목받는 이날치나 지금은 이제 이희문 씨, 그리고 예전에 싱싱이었죠. 이희문 씨, 그리고 악당광칠, 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음악의 주도권이 과연 국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날치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린 국악이라고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도 쓸 정도로 우린 그냥 음악이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국뽕이라 그러죠. 그래서 국악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만 했는가 홍보하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우리나라만 자꾸 코리안 트레디셔널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들어간 음악에 보면 서양 악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외국 애들이 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국악기는 잘 모르니까 서양 악기는 익숙해요. 그러면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드럼 더 잘 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부딪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 단체들의 특징이 음악적 완성도나 음악적 독특함보다는 영상의 컨셉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T 환경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 잘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부각이 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주목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이 배치가 돼서 유입을 하게끔 하는 데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체들이 이제 요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다면 OTT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단계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음악적 요소가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국악단체들이 영상을 찍으면 그 고민이 돼요. 일례로 풀샷을 찍을까? 근접샷을 찍을까? 그럼 근접샷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튕기고 있으면 손가락을 확 클로즈업 해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때 클로즈업을 하는 게 좋을까? 풀샷을 잡는 게 좋을까? 전체 분위기를 잡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공연하고 있는 저 연주자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도 이제 같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2020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퍼포밍 아트 마켓, 뮤직 마켓은 다 개최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한두 개는 대면의 행사를 했고요. 대부분 다 이제 디지털 상에서 개최를 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상황에서도 거의 유튜브 공개 정도, 쇼케이스 정도로 끝났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운영이 됐어요. 많은 아트 마켓에서. 그래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가입을 해서 뭐라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등록비를 냈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입비 같은 거죠. 가입비 내야만 영상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올해 서울아트 마켓 같은 경우는 롤플레잉이 가능해졌죠. 입장에서 저는 부스 전시장에서 뛰어다니는 건 처음입니다. 평소에 부스 전시장에서 음악 틀면 뭐라고 하거든요. 여기 조용한 공간입니다. 미팅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현장이니 조용히 해주시고 음식물 섭취도 자제해 주시고. 근데 온라인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게임처럼 막 뛰어다니고 남의 부스 다 들락거리고 영상 다 뒤져보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디지털화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 장점은 이건 거예요. 항상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났을 때는 시간이 모자라요. 아트마켓에 참여해서 외국의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스탠드에 참여해서 이제 제 작품을 설명을 하죠.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앉아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체의 특징은 이렇고, 페이는 얼마고, 그동안 같은 공연장이 이거고, 공연 영상 한번 보세요 하는데 시간을 할애받는데 정말 많이 받으면 한 20분이에요. 대부분 10분 미만으로 미팅을 하죠.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작을 때, 특히 쇼케이스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쇼케이스를 마치고 초청되어 있는 해외 인사들과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 보통 10분 딱 주거든요. 10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통역이 끼면 더 난감하죠. Say hello 하고 안녕 하면 이미 시간이 절반이 날아가거든요. 통역 없이 이제 제가 직접을 해야 되겠죠. 직접 하는데 가장 빠른 건 아이패드 들고 가서 바로 헤드폰을 씌우는 거예요. 영상 보세요. 이제 이게 제일 빠른 건데, 한 번 보고 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보내준 고용량 파일 1기가가 넘어가는 영상들을 볼 리가 없어요. 다운도 안 받거든요. 근데 디지털 상황에서는 몇 번이고 가서 재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트마켓에 참여를 저도 했고요. 저는 한 음악단체로 한 3단체 정도 부스를 같이 운영하면서 돌아봤는데, 참여한 모든 단체들의 부스를 다 가서 영상을 다 열어봤어요. 다 열어보고, 단체들이랑 설명도 다 열어보고, 마음이 가는 단체가 있으면 한 번 또 가서 또 볼 수도 있고요.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자료를 다운받기 쉽다라는 장점, 그리고 마음 먹으면
1대1로 영상 미팅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장점이었고, 단점이 있다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에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온라인 강국이다 보니까,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인터넷 속도가 잘 나와요. 그래서 서울아트 마켓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속도가 안 나와서 계속 끊어져서 영상을 잘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달라서 고생을 하셨다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디지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욕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공연장에서 느껴지는 공기 그리고 분위기, 이게 바로 와닿았는데 영상으로만 보면 그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이제 이게 디지털의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내가 짜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단체를 초청해야 되는데 올해 내가 돌아다닐 아트마켓이 없으니까 디지털 상황에서라도 뽑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아트마켓을 통해서 몇몇 단체가 2021년, 2022년 해외 공연 투어가 초청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의외였어요. 설마 뽑을까 했는데 설마가 진짜로 일어나더라고요. 영상도 사실 제 기대치만큼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성공한 케이스 제가 얘기를 하자는 건데,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영상을 두 가지를 제작을 했어요. 하나는 실황 공연 영상인 거고요. 하나는 단체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단체들의 인터뷰가 들어가요. 인터뷰가 우리 단체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보통 그거고, 두 번째가 단체 음악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가 단체에 대한 사연이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와서 이 단체들을 추천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건 것 같아요. PDF 파일로 받아서 이 단체를 이해하는 것과 영상을 통해서 받아서 이해하는 건 다른데, 그 영상을 열어보았을 때 그 단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라는 점이 좋아서 초청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의외였어요.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가 다른 국내 단체 영상을 다 열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형식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제작을 지원해주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그 포맷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찍었는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한글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프리젠터들은 저 단체를 우리 스테이지에 초청했을 때 멘트는 적어도 영어로 하겠지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단체를 소개하는 영상부터 애초에 한글로 얘기하고 그 영문 자막을 하고 있으면 쟤네들이랑 의사소통이 힘들겠구나, 이미 첫 이미지부터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노하우를 이제 전 나름대로 이제 올해 축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난 이제 프리젠터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 앞으로 그 영상 계속 써먹도록 해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팁을 얻었어요. 이제부터 홍보를 할 때는 공연 영상은 하이라이트 그리고 또는 한 곡 정도 찍으면 좋겠다, 대신에 완성도를 높이자. 완성도를 높이는데 뮤직비디오는 안 되고 공연 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영상, 그리고 뮤지션의 역량도 잘 부각이 되고 무대에 세웠을 때 이런 느낌이 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특히 작년에 이제 월드뮤직 엑스포에 선정했던 동장고주파라는 단체 영상 같은 경우는 일부러 폐공장 가서 찍었어요. 그 단체 음악적 특징이 국악기를 베이스로 한 헤비메탈이거든요. 강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폐공장을 배경을 했더니 그걸 본 프리젠터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무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이었다. 저는 아무 의도가 없었거든요. 네,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공연 영상을 찍을 때도 뒷배경을 조금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오브제를 활용한 영상을 조금 찍으려고 했어요. 도구들을 좀 쓰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영상의 퀄리티는 올라가는데 단체가 부각이 되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배경이 조금 더 잘 부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동양고주파 같은 경우는 저기 소울아트 마켓 참여를 통해서 얻었던 영상을 그대로 월드뮤직 엑스프레스에 똑같이 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올해 제가 이제 노하우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소울아트 마켓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마켓을 돌아보아도 소울아트 마켓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예를 들면 가상의 룸이 있어서 그 룸을 제가 열고 들어가야 되고, 룸에 들어가서 영상을 누르면 실시간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다른 룸을 가고 싶으면 그 룸에서 나와서 옆에 룸을 가봤더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는 것 같았는데 마우스로 눌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이어폰이나 좋은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분명히 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핸드폰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속도가 잘 나오니까. 대부분의 외국 상황은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상황에서도 분명히 마켓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좋은 마켓을 이뤄갈 수 있을까라고 해외에서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예술을 저희 뭐 전통 분야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전통공유예술진흥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 두 공공기관에서 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세이지 코리아라고 해외 진출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됐는데 해외를 못 나갔으니까 그 못 나간 대체 사업으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핵심이 그거였어요. 라이브 공연 영상이었어요. 영상이었고 완성도는 있지만 날 것이 분명히 포함되는 영상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 방침이었고, 그래서 그 영상이 대부분 다 소울아트 마켓을 통해 소개를 됐었고, 그 사업이 끝난 후에 그 영상들을 보고 해외에서 열리는 뭐 공간이나 뭐 문화원이나 또는 해외 한국과 관계가 좋은 축제들에서 그 영상을 틀고 싶다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그걸로 수입도 충분히 나쁘지 않게 거두었다라는 이제 좋은 사례가 있고, 저리트 코리아 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팸스 안에 프로그램이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LG U+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상 제공이에요. 그래서 단체들에게 수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반면에 전통공예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작해주는 사업을 공모를 받았는데 올해 작년에 참 재밌는 시도가 줄여서 이제 저희는 공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전통공예예술진흥재단 중에서 공진단인데, 공진단 측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게 영상 감독 풀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상 감독님들을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칭 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영상 감독님들의 스펙이 대부분 다 참 놀랬던 게 팝 쪽에 계신 분들, K-팝 쪽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결과물을 확인했는데 확실히 기존의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다, 조금 더 세련되게 느껴진다, 그리고 작품이 좀 잘 드러난다 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색감이나 그리고 음악과 맞추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한다 라는 부분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공진단 같은 경우는 OTT 플랫폼에 그 영상들을 제공해주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단체들이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과 얘기해보면 단체들이 이 사업을 이해를 잘 못하신다 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사업을 참 잘 써먹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술가의 욕심만 채우거나 공공기관의 목적만 잃어버리고 끝나서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영상 사업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단체들이 욕심이 내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체의 기록용 영상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공공기관의 의도만 그대로 따라서 반영하게 되면 단체에서 활용하기 싫은 영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애초에 활용도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우리 작품이라 보기 힘들어. 심지어 이런 단체도 있어요. 그 영상 좀 내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양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단체 측에 조금 과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영상 제작이나 활용도 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참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